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요. 국민의힘은 즉각 상식적인 결론이자 정의의 복원이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고요. 또 민주당이 선거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 후보를 지키겠다고 나선 거 이건 위헌적인 방탄입법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법원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므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오늘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환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 뒤에 이 법제 완박, 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제 완박,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법들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주장 그리고 권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개발해낸 용어입니다. 네, 이 권 원내대표는요, 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이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문제의 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서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권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 시도하고 있다 이런 증거나 흔적은 아직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과거 이재명 후보 본인의 발언을 소환해서 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서 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이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결국 국민이 하는 것 이렇게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올린 글을 겨냥해서 과거 이 후보가 SNS에 올렸던 글을 소환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후보가 2016년 10월에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올린 글인데 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김문수, 한동훈 두 대선 경선 후보도요. 한 목소리로 이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사퇴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후보 등록일 전에 이렇게 선고일을 잡았을 경우에는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후보자 등록되기 전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결론 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한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어제 대법 판결을 따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졸속으로 판결했다. 이건 사실상의 정치 개입이자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민주당 측은요, 이 배형원 법원 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해서 대법원 어제 판결은 선거 개입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다. 제2의 인혁당 사건이 떠오른다며 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심각하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 이번 5월 1일 사법 쿠데타는 법원의 신뢰를 정말 땅에 묻어버렸다. 우리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판결에 대해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인혁당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소부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1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몇 건이나 나옵니까? 10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연도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10건도 안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10건 넘으면 많이 했다 그러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 측은 또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겨냥해서는 즉석식품 같은 초스피드 재판으로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항소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가 나니까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안타깝고 유감스러웠습니다. 633이 원칙이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하는 여러 전략들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1심이 2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저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그 시도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